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통 한옥이 주거 형태의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빌라가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현대적인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건축 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안전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공동현관 시스템의 도입은 현대 주거 환경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공동현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는 공동현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배달 문화도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과거에는 택배나 음식 배달을 받을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집에 아무도 없거나 직접 만나길 원치 않는다면 배달원이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주는데 배달 서비스는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배달이나 택배를 받을 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사님께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원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문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자취를 시작한 한 외국인이 이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미국인 여성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현대적이고 깔끔한 오피스텔에 만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배달 문화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물건의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접 받지 않으면 도난당할 위험이 크고 물건이 불량일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항상 직접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필요한 물건이 많아질수록 직접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과제와 개인 일정이 많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배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던 그녀는 한국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의 답변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항상 비대면 배달을 이용해왔으며 한 번도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집 앞에 두고 간 택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더 이해했던 것은 배달원이 공동현관을 어떻게 통과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친구는 이에 대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배달을 이용하면서 배달원을 보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거나 아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배달을 받았다면 택배는 모두 도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집 자체도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는 남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택배 기사들도 배달 업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걱정을 안고 하루를 보냈고 마침내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는 택배가 정확히 기사님이 사진으로 보내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건드린 흔적조차 없이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양심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 역시 비대면 배달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는 법.
그녀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고가의 지갑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님이 실수로 그녀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배달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기사님은 즉시 연락을 취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누구인지 물었고 한 일반인이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택배가 온 줄 알고 포장을 열었는데 물건을 확인한 순간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물건을 전혀 손대지 않았으며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에게 한국인의 성품에 대해 다시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실수는 택배 기사님에게 있었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은 일반인은 남의 물건을 본 순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그녀는 공동현관 번호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한국 문화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본 한국은 서로를 신뢰하고 도덕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 결과 삶의 질과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주거 환경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로를 믿는 한국인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으며 만약 자신의 나라도 이러한 문화를 도입할 수 있다면 한국처럼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안이 좋지 않고 도난 사고가 빈번한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루빨리 미국도 한국과 같은 신뢰 문화를 형성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공동현관과 배달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매우 놀라운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뢰와 도덕성이 이러한 문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흥미로운 문화들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